안녕하세요, 포머스입니다. 오늘도 제 영상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 보여드릴 분해 리뷰는 나이키 PG5입니다. 제가 언박싱 영상 보여드리고 PG4랑 너무 스펙이 같은 것 같아서 분해 리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면서 좋아요 100개를 눌러주시면 분해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의견을 좀 알려주세요 라고 제가 리플을 달았었는데 어제까지 100개에서는 조금 모자란 94개의 좋아요를 받아서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, 제가 채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제가 말하는 거는 정확하게 진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한 60, 70개 정도 좋아요가 있었으면 별로 의견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퍼포먼스 리뷰만 진행을 하고 분해 리뷰까지는 진행을 안 했을 것 같은데 애매하게 90개가 넘어가니까요.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또 많은데 제가 너무 야박하게 구는 것 같아서, 그리고 또 딱 94개를 주시더라고요. 다들 아시겠지만 포머스트 나이가 또 94잖아요. 그래서 진행을 결정했습니다. PG5에 대한 리뷰를 하기 전에 간단하게 먼저 알려드려야 되는 게 에어 스트로베리라는 단어입니다. 그래서 에어의 종류인가? 새로운 모양의 에어인가?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에 대한 정보를 제가 PG4 리뷰 때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긴 했지만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이 신발은 제가 예전에 분해 리뷰로 진행했던 에어 테일윈드 79라는 제품인데요. 지금은 스트로베 공법의 운동화가 대다수이지만 예전 운동화들은 신발의 바디, 가피와 이 미드솔, 중창을 붙이는 방식이 이 신발의 가피를 이렇게 둥글게 안쪽으로 말아 넣어서 테일윈드 79 같은 경우는 요만큼씩 말아 넣고 재봉을 돌렸는데요.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두 개를 이렇게 붙여서 중앙을 재봉하는 경우도 있고, 그렇게 한 다음에 얇은 보드를 올리고 인솔을 올리고 그래서 신는 방식이었는데, 이렇게 진행을 하면 어떤 단점이 있냐면요, 신었을 때 이 재봉선, 또 아까 말씀드렸던 이 중앙의 재봉선, 이 재봉선이 다 발로 느껴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방식에서 조금 더 발전된 방식이 이 보드와 바디에 이 맞물리는 이 끝선을 재봉을 해서 미드솔에 접착을 합니다. 그렇게 되면 재봉선이 이 끝으로 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발을 신었을 때 이질감이 거의 없죠. 그래서 그 방식을 스트로베 공법이라고 하는데요.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 끝선으로 맞춰서 이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신었을 때 이질감을 거의 못 느끼게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. 바디와 스트로벨 보드를 재봉을 해서 붙이는 방식을 대신해서 아예 이 에어솔을 스트로벨 보드로 만들어서 바디와 재봉을 한 다음에 그 밑에 미드솔과 접착을 하는 그런 방식을 에어 스트로벨이라고 하는데요. 이 에어 스트로벨의 장점은 에어가 가장 위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얇은 천으로만 커버가 되어 있습니다. 에어를 느끼기가 아주 좋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드솔에 에어를 껴야 되기 때문에 에어가 아무래도 미드솔보다는 작아져야 되는데 에어 스트로벨 같은 경우는 에어를 굉장히 넓게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반대로 아무래도 이 에어 스트로벨은 에어가 가장 위에 넓게 올라오다 보니까 내구성에 취약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PG4나 PG5 보면요, 인솔이 굉장히 두껍습니다. 인솔이 굉장히 두껍다는 얘기는 체감 쿠션을 좋게 해주는 역할도 하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더 중요한 역할은 이 에어의 보호입니다. 아무래도 압력이 가해졌을 때 에어가 터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부드러운 두꺼운 인솔을 사용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이 있는데요, 우리가 나이키 에어가 들어간 신발들을 신다 보면 미드솔과 에어솔의 그 유격차로 인해서 찌그덕찌그덕 거리는 소리가 날 때가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베이비 파우더 넣으십시오 이렇게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곤 하는데요, 에어 스트로벨 같은 경우는 미드솔과 에어솔의 그 유격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소리가 또 안 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. 자, 여기까지 에어 스트로벨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. 또 줌에어를 가지고 똑같이 스트로벨 공법을 이용한 줌 스트로벨이 있는데 KD12, KD13이 그게 사용되고 있죠. 그래서 또 궁금하신 분은 제 KD13 분해 리뷰 봐주시면 되고요. 나중에 또 줌 스트로벨 신발을 리뷰할 때
그때 좀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PG5, PG4보다 조금 더 가벼워졌고 미드솔 소재도 조금 더 말랑해져서 쿠션의 세팅은 거의 흡사하지만 쿠션감은 조금 더 좋게 느껴졌습니다. 그리고 염려했던 XDR 아웃솔, 제가 3일 신고 운동하면서 한 20km 정도 걸었거든요. 그런데 좀 갈리긴 했지만 무늬는 떨어져 나가지 않았고요. 일부러 무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연출을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운동하면서 뭐 피벗을 해본다던가 땅바닥에 막 긁어도 보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갈려나가는 모양으로 봐서는 꽤 괜찮은 아웃솔 내구성을 가지고 있긴 한데 아무래도 이 패턴이 얇기 때문에 한 3일만 더 신고 운동하면 좀 떨어져 나가겠다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. 그래서 아웃솔 원형을 오랫동안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신발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. 그리고 접지력은 확실히 예상대로 굉장히 좋았습니다. 농구화 중에서 저는 상급이라고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뒤축에 이 구멍이 PG4보다 커졌거든요. 그래서 돌 같은 걸 밟았을 때 터질 수 있는 그런 여지도 분명히 더 생긴 거고요. 하지만 보시면 여기 투명창도 있고 이 에어솔과 투명창 사이의 공간이 꽤 있습니다. 그래서 뾰족하고 긴 거를 밟지 않는 이상은 에어가 쉽게 터질 것 같지는 않고요. 이 신발은 앞정을 밟아도 안 터질 게 뻔히 보이기 때문에 앞정 실험은 하진 않겠습니다. 이 구멍이 크다는 거는 또 다른 면에서는 신었을 때 중창이 더 잘 눌리는 효과가 있거든요. 그래서 뒤축의 높이가 PG4랑 거의 비슷한데 눌려지는 쿠션감은 PG5가 더 좋습니다. 그런데 그게 무조건 장점일 수만은 없는 게요. 아무래도 충격 흡수를 해주는 미드솔이 이만큼 없다 보니까 오랜 시간 걷다 보면 조금 피로감은 느껴졌고요. 그리고 언박싱 때 보여드렸지만 PG5는 275 사이즈 기준 362g이었고요. PG4 같은 경우는 280 사이즈 기준 384g, 한 20g 정도 가벼워진 무게를 가지고 있고 또 다른 PG5의 장점은 이 발등의 락다운입니다. 끈 구멍을 보시면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, 네 번째는 일렬로 쭉 가다가 다섯 번째, 여섯 번째에서부터는 확 밑으로 내려갑니다. 그만큼 발등을 더 잘 잡아주고요.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구멍도 보통은 여기쯤 있을 텐데 더 밑으로 내려놔서 발등 락다운에 확실한 효과가 있고요. 대신 힐 쪽의 피팅은 PG4가 훨씬 좋습니다. PG4 같은 경우는 굉장히 두툼한 패딩을 넣어놔서 힐 슬립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는데요. PG5도 패딩의 두께는 어느 정도 있지만 약간의 힐 슬립은 느껴졌습니다. 사이즈를 발끝에 맞춰서 꽉 맞춰서 신으면 모르겠는데 저같이 발볼에 맞춰서 신는 분들은 약간의 힐 슬립이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제가 느낀 PG5의 가장 단점은 역시 저렴한 가격에 따른 저렴한 소재였습니다. PG5가 출시되고 리뷰어들, 유저들 평가들이 좋으면서 가성비 좋은 농구화다 이런 이제 소문들이 점점 퍼지고 있는데요.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찬성은 하지만 제가 가끔 얘기하는 자본주의의 하극상은 이번 PG5에서도 일어나진 않았습니다. 에어스토벨의 장점인 이 발가락 끝부터 발꿈치 끝까지 느껴지는 반응성 좋은 에어 쿠션의 느낌이 아주 좋았지만 그래도 줌웨어의 느낌이 더 좋고요. 같은 발매 가격 129,000원이면 PG5랑 조던 점프맨 2021 어떤 제품을 선택할까 고민을 해봤거든요. 둘 다 매력이 많지만 저 같은 경우는 뒤축이 없더라도 앞축에 넓은 줌웨어를 가진 점프맨 2021을 신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. 그리고 제가 이따가 분해해서 바디 안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지만 바디 안감이 일체형 슬립으로 되어 있고 이 위에를 하이퍼퓨즈 이 저렴한 플라스틱 그물망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안쪽과 바깥쪽의 가피들이 따로 노는 현상이 발생합니다. 포조지가 직접 신고 있는 사진을 봐도 바깥에 외피가 떠 있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. 제가 올려놓은 그 사진에서처럼 바깥쪽 외피가 그런 뜨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. 외피가 뜨면 뭐 어떠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. 문제는 별로 듣기 안 좋은 소리가 납니다. 어떤 소리냐면요. 이런 소리가 신고 있을 때마다 계속 납니다.
저 같은 경우 왼발은 계속 이런 소리가 났고 오른발은 그런 소리가 안 났거든요. 그래서 이 신발이 왼발이 불량인지 제 발이 좀 이상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, 혹시 PG5 신고 계신 분들 중에서 이 소리 들으신 분들은 좀 리플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왜 이게 소리가 나는 걸까 좀 알아보느라고 이렇게 끈을 풀고 안쪽을 막 들여다봤거든요. 이런 데서 참 저렴한 게 느껴지는 게, 우리는 이제 끈 묶고 안쪽에 내피만 보니까 모를 수도 있는데, 이 내피를 이렇게 드러내잖아요. 그러면 그냥 이렇게 스펀지가 그냥 보입니다. 참 저렴하게 만들어졌구나,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아무래도 시그네이처 신발에 저렴한 가격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. 저는 그래서 이 앞코 부분을 니트 소재로 만들어줬으면, 플라이니트나 아니면 면 소재, 아니면 좀 짱짱한 엔지니어드 메쉬나 이런 소재로 만들어줬으면 더 좋았겠다,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이 가격에 좋은 쿠션을 주는 농구화이지 이 이상의 것을 바라고 신으시면 안 된다,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5만원 더 비싼 KD 13이나 10만원 더 비싼 조던 35, 르브론 18 이런 거랑은 비교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. 아무리 삼성급 호텔이 신식 건물이고 깨끗하고 좋아도요, 낡은 5성급 호텔 가면 이래서 5성급이구나, 그런 생각이 드는 것처럼 PG5도 이 가격대에서 훌륭한 거지 그 이상의 자본주의 하극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. 여기까지 에어 스트로베리랑 또 PG5 착용 리뷰 말씀드렸고요. 신발 분해해서 스펙 보여드리면서 PG4랑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